지역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단체장을 초청해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올해 시정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허석 순천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순천 시민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29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시장 허석입니다. 이민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호랑이처럼 한층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모든 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고통 속에 2년을 보냈는데요. 올해는 정말 코로나19로부터 확실히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 목표 또한 이 실물 경제 회복에 두었습니다. 올 한 해 다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열심히 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네. 여러 성과들을 네. 만들어내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사실은 가장 핵심이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시민이 말로만의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본인의 삶의 주인이 되게끔 하는 직접 민주주의 메카 순천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2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전면 출범을 시켰고요. 또 다른 많은 도시에서 책 읽는 도시는 많이 있습니다만 책 쓰는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11일 1111권의 책을 동시에 출판해서 기네스에 도전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5살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1163종의 책이 동시에 출판되었는데요. 이 책을 쓰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의아해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5살짜리도 돌아보고요. 87세 어르신도 돌아보면서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주체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기록이 기네스에 등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우리 순천 시민이 쓴 책만으로도 도서관 하나를 만드는 세계 최초의 시민 책 도서관을 만들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순천 시민들이 책을 쓰는 이런 네. 과정을 통해서 순천시 발전의 기반이 됐다 이렇게 좀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 우리 그 아나운서님도 다녀오셨던 중간촌 그때 정말 우리 순천시에서 특집으로 다뤘지 않습니까? 중간촌이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서 오고 가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보다는 못 미쳤는데요. 사실은 그 와중에도 중간촌 한국지사를 서로 화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서류가 오고 가고 또 지난 연말에는 제1회 한중 창신 포럼을 통해서 우리 순천에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한데 중국에서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정말 많은 것을 보여드렸을 텐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제압이 되고 하늘길이 열린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보다 훨씬 매출액이 높은 중국의 중간촌과 우리 순천시가 직접 교류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 어떤 계획 구성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약간 짜증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2019년 대비 2021년 순천시 카드 매출은 4%가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19 이중한 상황이라 해도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등등의 일상생활은 다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집중 타격을 받은 여행업, 관광 여행업 혹은 유흥업소라든지 이렇게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족하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순천시는 카드 매출로만 보면은 사실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뭔가 불안 요소, 경기가 좀 침체됐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순천사랑 상품권도 사상 초유로 1,500억대로 발행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 연말 지급했던 일상회복지원금도 이게 돌고 돌아서 1,000억대, 2,000억대의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당장의 일상을 회복해서 순천의 미래 경제를 어떻게 도약을 시킬 것인가 해서 우리 순천은 굴뚝 없는 산업을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콘텐츠 쪽에 우리 순천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년의 문제이긴 하지만 2023 국제 정원 박람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와 왔습니다. 이것과 정원 산업 순천만 가든마켓을 포함한 정원의 산업화를 통해서 한 2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원박람회 소식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네. 한 번 더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민선 7기 생태 경제도시 전략으로 3 프로젝트 네.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처음 들었을 때 이제 3대 경제 오아시스라고 해서 상당히 눈길이 갔는데 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3 프로젝트는 아시다시피 순천의 전통적인 교육도시 에듀케이션을 분모로 해서 생태도시인 이콜로지를 경제 활력, 이코노미로 연결하는 게 바로 3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은 무엇로 할 것인가 해서 제가 오아시스론을 펼쳤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들면 여기에 풀씨가 날아들어서 뿌리를 내리고 낙타도 몰려들고 사람이 몰려드는 것처럼 오아시스에 돈이 몰려들고 사람이 몰려들고 기업이 몰려들게 하겠다. 이미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창업 그리고 마그네슘 산업 그리고 발효 산업 네. 세 가지 올해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올해 시정 방향 중에 또 눈길을 끄는 정책이 노인복지 정책 강화 네. 부분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노인복지과를 신설을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난해까지는 우리 순천에 노인 장애인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장애인 가운데 어르신 장애인, 노인 장애인을 다루는 과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순천시가 16%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늘어나고 있고 또 후천적 장애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도 중요하고 장애인도 중요한데 하나의 그 접시에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를 분리한 것입니다. 그만큼 더 전문적으로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순천시 노인의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제 따로 한 상 받는 느낌이랄까요? 또 장애인 단체에서 매우 좋아합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복지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 순천에서는 4천여 명 가까운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해마다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인 일자리 창출도 퍼주기식 복지가 있고 생산적 복지가 있습니다. 그냥 돈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퍼주기식 복지죠. 자존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그냥 받는 것도 좋지만 뭔가를 하시는 거죠. 풀이라도 뽑고 어린이들 교통 지도로도 하고 또 제가 제안했던 순천 멸치, 순천의 멸치가 안 납니다. 엊그제 여수 멸치가 조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여수 멸치나 통영 멸치를 사와서 순천에서 어르신들이 손질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되파는 방식. 이게 바로 생산적 복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생산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순천의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삶의 질을 높이는 노인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우리 순천에서 시비 100%로 뭐 최초로 어르신들의 품위를 좀 유지시키자. 그래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뭐 머리를 좀 만진다든지, 그러니까 이 미용실 그리고 목욕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바우처 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비록 아직은 부족한 돈이지만 어르신들에게 새로 생기는 품위 유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정말 세세한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순천의 노인 복지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과 보람을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기대가 네.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순천형 금융복지, 가칭 도시 공동체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설립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이게 사업이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 정책은 아시다시피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각지대에서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된 시민이 있다면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예컨대 연말 연시에 어떤 복지 시설에 위문품이 가는데 좀 보여주기 식으로 좀 큰 시설에만 딱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독거노인 한 분이 고통받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복지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권을 예를 들면 1금융권에 가서 목소리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여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빌리면은 오히려 뭐 지점장실에서 모시고 뭐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분들은 1금융권에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융권을 접촉해도 신용불량자처럼 안 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채를 빌려서 정말 천정부지 이런 이자율 때문에 오히려 더 신용불량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려운 그늘에 놓인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은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떼일 각오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그러지 않겠잖아요. 네. 이 맡기는 이자는 낮고 빌려주는 이자는 높으니까 이 차액으로 금융권이 정말 해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 네, 직원들 흑자를 내고 인센티브 있죠. 받고 네, 그러죠. 이 공동체 은행은 돈 벌려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일부러 떼먹은 사람은 받아야겠지만 정말 어려운데 빌려가지고 해도 안 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상환 기간을 해주는 거죠. 뭐 네. 늘린다든지. 여유롭게 그래서 이 출자한 돈의 성격이 다릅니다. 지자체에서도 출연한 것을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시민들도 기금을 내되 벌면 좋겠지만 이 내가 돈을 내 가지고 뭐 떼돈 벌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은행은 그늘진 곳에 있는 사각지대 놓인 시민을 공동체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고요. 인도라든지 유럽의 일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순천시가 상당히 선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런 추진위원회를 꾸릴 것입니다. 네. 사각지대에 없는 복지를 위해서 도시공동체은행 추진하겠다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인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감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순천시는 오히려 인구가 늘면서 전남에서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같은 결과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 낳을 때가 좀 기억이 좀 없는데 신혼 부부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어디서 낳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역으로 해봅니다. 그러면은 공단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낳는 장면과 또 우리 순천처럼 이 생태도시에서 아이를 낳는 장면과 또 빌딩 숲이 있는 서울의 한 복판에서 아이를 낳는 것과 그림만 그려봐도 신혼부부는 어디서 아이를 낳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디서 아이를 키울까? 지금 수도권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30대 엄마들은 순천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순천만큼 좋은 곳이 없죠. 이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실까요? 수미양가로 본다면 서울은 수수수수 하다가 미양가가 있어요. 환경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가죠. 우리 순천은 서울처럼 수수수수는 아니지만 우가 대부분이고 뭐 수도 환경이나 이렇게 있겠고 교통 뭐 의료 인프라에서 서울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도시.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순천 아니겠습니까?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내 아이만큼은 이런 곳에서 키우고 싶다. 교육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순천에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 있는 부모가 순천으로 이사를 오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조건이 양호하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이 이제 광주, 전주에 이어서 호남 3대 도시가 된 것인데요. 또 여기에 맞춤형 뭐 많은 또 그 지원책이 있지만 지원책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순천이라는 도시 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야기를 좀 네. 나눠보겠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내년 4월 열릴 예정입니다. 네.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1년 한 뭐 3개월 남았는데요. 이 조직위원회가 진지 가동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정말 그 경륜 있는 순천 부시장을 지내신 분을 사무총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적으로 되고 있고요. 도에서도 파견되어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을 정도로 협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 내년 정원 박람회는 주제가 정원의 삶이다입니다. 순천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옥상에도 정원을 만들고 베란다에도 정원을 만들고 사무실에도 정원이 있고 이런 것이죠. 부주제어는 나만의 정원입니다. 29만 순천 시민 모두가 저마다의 정원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한뼘 정원 개념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땅만 있어도 정원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이 한뼘 정원 땅이 없는 분들은 마음속이라도 여러분 정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정원을 가꾸는 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겠습니까? 29만 순천 시민 모두가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도시, 그러면 순천시 전체가 정원이 될 것입니다. 2013 박람회 끝나고 2015년에 국가정원 1호가 탄생을 했습니다. 2023년 정원박람회 끝나고 지금 정원도시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원도시 1호가 순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원도시가 되고 싶은 도시 손잡으세요라고 했더니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벌써 수십 명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조만간 정원도시 네트워크가 출범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순천시가 그 선두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4개 읍면동에 이미 시민정원 추진단을 지난해 1월 출범을 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정원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네, 국제정원 박람회가 순천 관광이 어쨌든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니까 또 같이 갈 수 있는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순천시는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19가 우리 순천시에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이전에는 좀 번잡하고 혼잡한 이런 관광 도시가 각광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관광은 더 트렌드가 바뀝니다. 집단 단체 여행에서 가족 단위 혹은 개별 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느림, 여유, 멈춤, 힐링. 이런 단어를 관광과 결합시키면 어떤 도시가 떠오르겠습니까? 단연 우리 순천시입니다. 순천만 섭지, 국가정원, 서남사, 나간읍성 어디를 떠올려도 이 느림과 여유와 멈춤과 힐링이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관광객이 더 많이 몰려올 것에 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메타버스 상황에 맞춰서 이미 우리 순천시는 부서별로 메타버스를 업무에 활용하는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상 관광, 가상 체험을 해보고 실물을 보기 위해서 오는 이런 관광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코로나 대응 그리고 관광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끝으로 벌써 끝날 시간 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순천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9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지난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마무리 상황에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천은 돌이켜보면 위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낸 것은 우리 보건당국 공직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민선 7기 해왔던 일을 중단 없이 시정 발전에 연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순천시는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을 통해 올해 시정 목표인 회복하는 일상, 살아나는 경제를 이루어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을 건설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